번째는 JP 모건에서 이제 CPI에 대해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, 일단 결과는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청신호로 본다. 근데 여기는 오늘 뭐 데이터 이전에 쓴 거니까 일단 원래 그 JP 모건의 전망치는 50bp 이나였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봐서는 25pp가 더 할 걸로 보이죠. 그래서 문제는 JP 모건에서 생각하는 건 50pp냐 25pp냐 뭐 이거지. 금리 인하를 한다는 쪽에 이제 의견이 강하고 그러면 어 8월에 이제 그 고용 관련 보고서에서 얼마나 큰 반등을 가져올지에 달려 있다. 그래서 만약 그 한 16만에서 20만 정도의 일자리 증가를 보인다. 그러면은 어, 이 7월 달 고용 보고서의 어떤 그 우려를 이렇게 상당 부분 해소시킬 거니까 괜찮죠. 다만 이게 10만 초반이다 이러면은 어,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. 뭐 요게 이제 JP 모건의 생각이고요. 지금 뭐 거의 25bp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여기에 기본은 50bp입니다. 근데 이제 뭐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요건 뭐냐 하면 그 이 그림이 그 엔캐리 트레이드하고 AI 버블이 거의 같은 궤도에 있다. 그러니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. 그게 실제 이제 증명이 됐다. 뭐 이렇게 증명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, 어, 당연히 이제 엔화를 매도할 때 동시에 그 AI 주식을 매수하는 뭐 요 상황, 그 상황이 추세가 이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,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얽혀 있으면은 이게 저희 그 질문에도 올라왔었지만 금리, 금리 리스크가 있죠.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되고 또 이제 통화 리스크가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의 센티먼트, 심리 관련해서 AI 주식에 대한 이제 재평가 문제, 이런 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 금리나 통화나 어떤 주가의 어떤 수익률 면에서 하나라도 좀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해결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또다시 뭐라도 하나라도 이제 부각이 되면 좀 다시 한번 꼬이기 시작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아까 AI 버블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, 여기서는 그,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리서치에서는 이 GPT 사이클, 이,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니까 범용 기술이죠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, 어, 범용으로 이렇게 다 쓰이는 뭐 이런 기술로 가는 과정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 PC나 뭐 인터넷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갈 거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AI가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건 사실이겠지만 기존 앞전에 이제 나왔던 그이 범용 기술로서의 더 빨리 그러니까 AI가 앞에 놨던 PC나 인터넷처럼 인터넷보다 더 빨리 이제 향상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, 여기서.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과거에 뭐 웹 2.0 뭐 이런 그 시대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넥스트 그 테크 웨이브 이 다음 기술에 대한 그 물결을 어, 이끈 건 있지만 실제 그 슈퍼스타는 그 이후에 나온 게 또 슈퍼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의 어떤 AI 시대의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아닐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
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니지 않을까. PC나 인터넷하고는 AI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왜냐? 그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, 현재 AI에는 상당히 많은 그 인간들이,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죠. 많은 제약을 걸어두고 있죠. 뭐 윤리적인 문제, 뭐 법률적인 문제, 모든 문제에 그 인간적인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죠. 바이어스가. 그러니까 인간적인 바이어스를 제거한 AI. 그 AI는 현재 없죠.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부분을. 이 예를 들어서, 어, 현재 AI는 뭐, 사람에 대한 생명 우선 뭐 이런 그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, 현재 AI한테 전쟁 포로를 그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.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? 그냥 이런 제네바 뭐 이렇게 하면서 포로를 그 살려두라고 하지 않을까요? 그렇겠죠. 네, 그럴 것 같죠. 그죠? 예. 근데, 제가 이제,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옛날에 보셨습니까? 봤죠. 예,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은 그 영화이지만 어쨌든 이 인도주의에 대한 그런 걸로 이제 그 영화에 그 인도주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포로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백기를 들면 막 살려주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전쟁통에는 이 포로가 상당한 그 위험 요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에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번 뒤통수를 맞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? 그냥 보자마자 이제 그 포로를 살려두지 않죠. 바로 이제 죽입니다. 음, 네,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자기들한테 돌아올게. 하여튼 뭐 이게 약간 세긴 하는데 그런 거죠. 그래서 과거에 뭐 그 중국 전쟁사를 봐도 뭐 이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막 그 당시 유적지 같은 데를 파보면은 그냥 뭐 수만 개의 그 인간 유골이 나온대요. 그냥 포로를 그냥 생매장시킨 거죠. 어,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렇게 관리할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, 예, 하여튼 뭐 그런 쪽인데,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, 이게 옛날에는 그게 당연시 됐는데 이제 사람이 뭐 어떤 인도주의, 뭐 이제 여러모로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. 그죠?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하면서, 뭐그 인도주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어, 제가 이 최근에 본 그 삼체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 말고, 네. 예, 책에 보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외계의 존재는 상당히 냉철한 존재들입니다.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그 면벽자라는 게 나오는데, 이 면벽자가 되게 냉철한 사람으로 뽑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그게 나오죠. 암흑의 숲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. 그, 그러면서 이 암흑의 숲에, 그러니까 외계인 중에서 상당히 지능이 높은 이 외계인이 언제든지 이제 그 무슨 문명 같은, 그러니까 생명체가 보이는 그 뭐라 그러죠? 은하계, 뭐 아니면 이제 그 별이 나오면은 그냥 없애버립니다. 바로 이제 그 처음에는 어떤 광선을 쏴서 이제 그 옆에 태양을 터트려가지고 그 삼체 문명을 없애버리고요. 삼체의 별을.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없애냐? 지구는 그 2차원의 어떤 그 2차원 물질을 보내요. 그래서 지구가 그 우주는 우리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. 3차원이 네. 2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끔 해서 태양계가 사라집니다. 네. 이게 무슨 말이냐면
그러니까 인공지능, 그러니까 상당히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어스를 다 제거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, 그, 이런 식의 AI는 오히려 좀 발전을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, 어, 옛날 어릴 때 봤던 ET 같은 외계인은 없을 거예요. 평화적인 외계인은 없을 것 같다. 삼체를 보고 나서 좀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우리 평화롭게 살자고 하면서 이제 외계인이 오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. 이게 대부분 아마 그 침공 내지 파괴하러 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, 예, 그래서 이제 이 아직까지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고지능화된 그런 진화가 덜 됐다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약간 뭐 이야기가 엇나갔는데 AI가 더 이제 발전을 하려면 더 빠르게 하려면 그 인간의 어떤 개념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.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음, 오늘 할 이야기 없어서 그냥 막 하는 겁니다, 어, 지금. 어려운데요. 예. 왜냐, 이 드라마를 봐서는,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를 봐서는 이, 소위 말하는 약간 어려운 이런 부분이, 이해가 안 가거든요. 그 처음에 한 번 보면 되게 소설도 이해가 잘 안 가요, 처음에는. 네. 네,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, 그 냉철한 판단, 그 생명에 대한 뭐 존경 이런 게 없어요.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뭔가 싹을 틔우기 전에 그냥 없애버립니다, 그냥. 우주에서 그 넓은 그런 걸 보면. 그래서 이게 이제 삼체 사람 그 생물체도 그렇고 되게 고등하게 나오거든요, 거기서는.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AI라는 게 뭔가 한단 올라서려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바이어스를 제거해야 된다. 이렇게 보고요. 빨간 마녀님이 삼체 소설은 처음에는 좀 그런데 한 두 번 읽으면 괜찮습니다. 어, 네. 좀 계속 봐야 돼. 그래야지 이해가 갑니다. 뭐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렇네요. 다음은 요건 이제 그 골드만삭스의 이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이민. 그러니까 이민과 관련해서 지금 이민이 피크를 2023년에 피크를 치고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.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선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향후에도 이제 이민이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공화당이고 파란색은 민주당이니까 정부 어디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더 줄어들 수 있고 어쨌든 줄어듭니다. 그러니까 2024년에는 한 220만 명이니까 여기가 지금 23년에 290만까지 늘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뭐 미국의 그 경기가 좋은 거에 기저에는 이민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벌고 쓰면서 이제 한 부분이 크잖아요. 일자리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 되면은 상당히 줄어드니까 요것도 향후에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 실적 발표를 이제 했는데 이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다 이제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. 그래서 어, 전체로 놓고 보면 EPS 그로스는 한 11% 증가했습니다. 11% 정도 EPS 그로스가 증가했고요. YY 기준으로 증가했고 종목별로 이제 뭐그 섹터별로 봐도 어, 그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는 보시다시피 73%. 그다음에 이제 예, 완전히 이제 폭망인 건 이제 21%죠. 그다음에 그냥 평균적으로 좀 서프라이즈한 부분은 뭐 여기 55대 10 정도 되죠. 인라인이 35고. 매출 보면은 긍정적으로 나온 게 크지 않습니다. 많지나 비중이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
가장 그래도 이제 높게 나오는 쪽이 의외로 여기 보시다시피 산업재하고 헬스케어가 더 잘 나왔어요. IT보다. 그래서 이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나왔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유틸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유틸리티나 뭐 부동산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. 자, 그다음 또 실적 발표할 때 이번에 이제 분위기가 있죠. 그래서 AI에 대한 그 멘션이 그 언급이 소폭 감소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AI에 대한 부분을 좀 감소했죠. 보시면 그대로 이제 그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반영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, 메타는 저번에도 한번 이제 메타에 대한 어떤 그 재무적인 부분을 보여드렸는데,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그 파란색이 넷 인컴이니까 순이익이고요. 밑에가 그 리얼티랩, 리얼티랩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영업 손실이죠. 근데 이렇게 손실이 나는 가운데도 이제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.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간 한 160억 달러 이상이 이제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네. 그리고, 돈은 이제 한 510억 달러 정도 버는 거죠. 그러면은, 이 메타에서는 이 리얼티 랩을 한 3년 정도 이제, 앞으로 한 3년 정도 이제 내다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3년 안에, 3년 그 되는 기간까지 해서 이 부분이, 소위 말해서 이제 그, 뭔가 이제 AI에 대해 그 AI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이쪽에서 뭐 그 메타 글래스든 뭐든 어느 정도 이 뭔가 개발이 되고 뭔가가 가치가 인정받는 그 기간, 그러니까 3년.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되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기가 이제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. 이게 지워지니까 3년. 네. 근데 만약 3년 가서 안 된다. 안 된다.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? 이거 그냥 소각해야 되잖아요. 이 사업부. 그렇죠. 없애버려야 되죠. 그죠? 그렇죠. 그러면 손실 발생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? 요거 그냥 없어지는 거죠. 그죠? 네. 그러면은, 즉, 요거를 이제 소각하는데 3년 동안 그 500억 달러를 소각해야 되죠. 그러니까 실패하면 이거 이제 누적된 거 이제 소각해야 되니까 한 500억 네. 달러 이제 소각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한 배당으로 치면 한 3.7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, 예. 그래서 못해도 그냥 한 5% 정도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내 수익의 한 5%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되겠죠. 5%. 네. 예, 예, 그냥. 그러니까 즉 내가 투자하는 금액 콜옵션 같은 거죠. 내가 그냥 권리는 가지고 있는 거. 저게 성공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거고,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? 한 3.7이니까 한 5% 정도 내가 그냥 날리는 거잖아, 옵션을. 네네. 네, 옵션을 주고 샀는데 옵션을 날리는 거랑 같은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는 있는 거죠. 내가 5% 날릴 수 있지만 만약 그게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고깝게 보지 마라. 뭐 이렇게.